딱지 접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쳐가지고 그거 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시급이 얼마짜린데 이러고 있지? 내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순간 소름이 끼쳤어. 그러니까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애가 이 딱지를 접어달라고 하는 자기가 맨날 져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애한테 우리 되게 바쁜 사람들도 아니고 휴직하고 아예 주저앉았는데 지금 애 키우려고 그런데도 막 시간을 아끼는 이게 너무 불일치한 거예요. 그런 어떤 자각이 있어서 그런 타이밍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얘 세계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쓸모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생산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옳은 말을 이렇게 하는 네. 것보다 사실 좋은 말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빨리빨리 해. 젓가락질 제대로 해야지. 한글 제대로 익혀야지. 이거 다 옳은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좋은 말 한마디의 힘이 더 셌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빨리 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가 다름이 없더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좋은 말의 힘을 깨닫게 된 어떤 결정적인 에피소드, 계기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엄마가 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라는 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건. 그랬더니 이 반발이 덜한 거예요. 뭘 하건. 어떤 말이건 뭐 숙제해. 당연히 이거 끝내고 놀아. 매일같이 입씨름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글씨 쓰기를 너무 못하니까 맨날 알림장을 꼴찌로 쓰니까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쓰는 연습만 하면은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꼴찌 하는 게 이제 선생님한테도 민폐인 거고 본인한테도 이제 안 좋으니까 한 장 요것만 네가 연습을 하면은 적어도 한 2달만 해도 이제 좋아진다. 이 얘기를 이제 한 500번 정도 이제 하고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거의 매일 같은 반응이 자기는 이것 때문에 놀지도 못한다고. 제일 많이 놀면서 아니 제주도에서 너만큼 많이 노는 애가 어딨냐. 제주도 1등이에요? 1등이죠. 그것만 하고 네. 다 노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저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야 전화해봐. 너 승범이한테 얘기해봐. 걔 얼만큼 쓰는지 따져봐. 너보다 덜 하는 애 없어. 막 끝나는 결국 끝나는 게 때려쳐. 그쵸. 엄마 위해서 글씨 연습해?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들의 순환에 그것만 붙인 거예요. 엄마가 지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지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알림장 빨리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그 지구가 아이 이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이름 이제 가명으로. 그랬는데 훨씬 그 싸움의 고리가 빨리 끝나요. 싸움으로 안 가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를 우리 빨리 네.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맞아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냥 맥락 없이 뭐 엄마 지구 제일 사랑해. 세상에서 지구가 제일 좋아. 그냥 근데 그게 어떤 뭐가 있어서 맥락이 있어서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면은 아침에 눈 뜨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아무 맥락이 없어도 이제 이건 하도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진심으로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꾸 좋은 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잘생겼다는 말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큰애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예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한테 누가 안 예쁘다는 소리 안 했는데도 자기 안 예쁘다고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잘생긴 아들 왔냐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잘생기지 이러는 거예요. 믿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그 말들이 그럼요. 그대로 이게 심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 의도성을 가진 게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그러니까 한번 이건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그 좋은 말들을 함으로써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해줬을 뿐인데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변화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그렇게 달라졌네요, 실제. 그쵸. 책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 후회했던 경험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작가님 본인도 부모로서 아이한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을 때의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에는 다르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얼마 전에 언니가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쩌면 너희 애들은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과를 잘하냐는 거예요. 죄송해요. 뭐 하면 엄마 미안 막 어쩜 이렇게 사과를 잘하냐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언니 내가 많이 해서 그래. 그러네. 내가 사과가 그냥 일상이야. 나한테 배운 거야. 그러네요. 그쵸. 네. 근데 부모님들이 사과 되게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한테. 그리고 실제 좀 미안하거나, 이거 내가 몰랐네? 잘못 알았네? 오해했네? 좀 사과해야겠네? 라고 생각해도, 무슨 사과야. 그냥 뭐 알아주겠지 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죠. 근데 그런 순간마다 사과를 다 꼬박꼬박 하신 거예요? 그쵸. 그쵸. 아니, 진짜 미안하니까. 진짜 저는 화 한 번 안 내고 아이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저는 진짜 존경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애한테 막 화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과하세요. 뭐, 화 안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참으면 조금 폭발하고, 작게 폭발하고, 많이 참으면 크게 폭발한다. 화를 참는 결과는 결국에 똑같아. 어차피 그러네. 화야. 그러면 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화내면 사과, 왜냐면 수습이 되니까.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사과 안 받아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나? 맞아요. 아이들은 진짜 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나는 막 옹졸한 마음에 사과할까 말까 막 이러다가 사과하는데 그거를 너무 관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나의 옹졸함이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과하면 되네요. 그쵸. 아니, 물론 이제 화를 덜 내면 좋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좋은 경험,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도. 네. 부모가 자주 사과하고 즉각 제대로 사과했을 때 아이들 또한 부모님한테 혹은 주변에 필요할 때 그냥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엄마의 말연습 책에 울지 마, 뚝 그쳐!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울어도 괜찮아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되게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감정 인정의 대화법을 아이한테 적용을 했을 때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이나 그 작가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났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애가 웃을 때 그만 웃어 이러진 않거든요. 그만 기뻐해. 이상하죠. 않죠. 네. 이걸 통제하는 이유가 그 감정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통제로 이어지거든요. 나를 위한 게 많다는 거죠. 나를 그쵸, 불편하게 하면 그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는 거랑 화내는 거. 이게 화낼 일이야? 이게 울 일이야? 타당성을 이제 얘기하는지, 울지 마, 화내지 마. 네가 화낼 일이 아니야. 네가 울 일이 아니야. 그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울 일 따로 있고 안 울 일 따로 있고. 수용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없어져요, 대개는. 근데 저는 공감이라는 말보다는 수용을 더 좋아하거든요. 공감은 영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수용이 잘 안 되면 그냥 분리, 차라리. 방에서 울고 나오라고. 엄마 기다릴 테니까. 예. 그러면 금방 또 나와요. 제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너 여기서 울어? 나 나갔다 올게. 한 바퀴 엄마 강아지 산책시키고 올게. 그러고 나면 또 나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계속 머무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감정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이는 어때요? 그 감정 조절 능력이 좀 거기에 대한 좀 본인이 그 대처하게 되는 게 좀 능력이 생긴 것 같다라든가 그런 게 좀 보이시는 게 있어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런 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단 거 꺼내 먹는다든지, 오.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오, 본인이 그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감정 조절을 사실은 어른들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컸다고 해서 그 능력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보고 배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추고 그냥 티내지 않을 뿐 그냥 계속 쌓아두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이가. 그 방법을 점점 찾아가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인지는 되는 것 같아요. 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고 여기서 터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절도 할 수 있고. 네. 네. 엄마의 말년수 프롤로그에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진짜 그거 많이 공감된다고. 아, 진짜요? 그 피규어 놀이가 진짜 지겨워요. 그러니까 특히 진짜 빙의가 돼야 돼. 내가 공룡의 빙의가 돼야 돼요. 근데 걔 마음에 드는 말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공룡 관심도 없는데 차라리 공주놀이만 하겠어. 인형놀이면. 공룡이야. 지겨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얘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추임새를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쏟으면 하자고 피규어 쏟으면 자연히 뭐를 갖고 와. 빨래를 갖고 오든지 핸드폰을 갖고 오든지. 그럼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둘째가. 왜 딴짓을 하냐. 무슨 소리야. 다 할 수 있어 엄마는. 그치. 그럼요. 멀티가 된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한 번은 딱지를 접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딱지는 이제 색종이로 접다 보니까 이게 맨날 진다. 다른 애들 이렇게 두꺼운 걸로 이제 해온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우유팩으로도 하고 막 신문지로 크게 접어온 애가 있고 막 이렇대요. 이제 우유도 없어가지고 이제 우유는 편의점에서 사오고 리조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 프론트에서 얻었어요. 그거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딱지 접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쳐가지고 그거 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시급이 얼마짜린데 이러고 있지? 내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순간 소름이 끼쳤어. 그러니까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애가 이 딱지를 접어달라고 하는 자기가 맨날 져서.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애한테 그리고 되게 바쁜 사람들도 아니고 휴직하고 아예 주저앉았는데 지금 애 키우려고 그런데도 막 시간을 아끼는 이게 너무 불일치한 거예요. 그런 어떤 자각이 있어서 그런 타이밍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얘 세계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쓸모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생산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한글 쓰기, 너 연산해. 그거 다 하고 말해. 엄마 할 일 할게. 다 또 얘기해. 그럼 놀아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우리가 하고 지낸다면 밥 먹고 공부하고 빨리 자야 돼요. 그러면 군대죠, 그거는. 생산적인 일만 하고 산다면. 저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사랑은 뭘까? 사랑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데 사랑이 뭘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진짜 방법이 없구나. 그냥 비효율에 그치고 그거를 비효율적인 시간, 비효율적인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밖에는 없겠구나. 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냥 해줬어요. 시간 아까워도 내가 되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 그쵸. 그런 거일수록 더 해야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일일수록.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안 아까워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지금 서울 와 있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단원표가 100점 맞았대요. 와. 그래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다. 아, 그러네. 그래서 그냥 셋이 하겠대요. 네. 근데 이제 파티가 뭐냐면은 일단 외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치킨을 이제 한 마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영화를 봐요. 근데 항상 그게 코스여가지고 중간 한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도 계속 조르고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아주 어린 애들이 아니라 큰 애는 중학생이고 얘는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파티할 게 아니야. 지금 뭐 어디 대학 합격했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100점 맞는 그런 단원평가 100점 맞았을 뿐인데 무슨 회식을 하고 치킨을 먹고 뭐 영화까지 보면서 밤을 새. 시간을 얼른 자. 이게 맞죠.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 그러니까 되게 작은 일에도 되게 기뻐하고 원하는 걸 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큰애도 저는 걔 전과목 100점 맞은 줄 알았잖아요. 대박이래. 뭐지? 뭐 국어에 뭐 수행평가, 뭐 총괄평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평가가 있는데, 수행에서 하나, 그러니까 수행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8점, 이렇게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교에 2명이래. 파티를 해야 돼. 아니, 진짜, 저 1등하고도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전교과목 100점도 아니고, 뭐, 기말고사, 총괄평가, 뭐, 전교 1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는 너 대학도 못 가, 인성을 못 해.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없어? 한번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쵸. 또 이제 외식하고 뭐 이제 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 그런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쌓이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좋고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수행평가 하나 100점 맞았다고 파티해주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가정에서만 해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그게 사랑의 힘인 거죠. 그걸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인 거고. 그래서 지루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차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님이랑 저는 뛰어넘을 게 거의 없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공감이 되죠. 이 사람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뛰어넘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교집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되죠. 또 아들이라면 성별의 차이까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 아이는 30년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였던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5살이었던 날이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간차를 뛰어넘고 그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지만 그 보드게임 같이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야 아이에게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새겨지지. 그러니까 사랑에 2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옳은 말이죠.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는 옳은 것에 대해 모를 수 있어요. 삶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부모가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 한 가지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랑은 아이의 세계를 따라가 주는 거. 그 시간의 차이를 기꺼이 맞춰주는 거, 뛰어넘는 거, 부모가 내려가 주는 거. 그래서 아이를 따라가 주는 거. 나는 별로 재미없지만, 나는 관심이 없지만 기꺼이 아이의 세계를 따라가 주면 만나고 아이의 세계를 만나요. 그게 연결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따라가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럼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슬퍼요, 저는. 20년을 살아요. 같은 집에서. 근데 서로를 몰라. 밥 먹어? 얼른 자? 공부해? 네. 그것도 사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몰라. 같이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게 되게 슬퍼요. 안 친한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래서 그 사랑의 2가지 차원?
저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